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타교의 박시장입니다. 6월 16일 증시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846.64포인트 1.80% 상승했습니다. 중동 말 지정학적 갈등,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미사일 교전에도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3,220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기관은 2,523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70.26포인트 1.09%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156억, 기관은 421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3.80원 0.42%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교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마 지능형 로봇 AI 챗제포, 챗GPT, 필요사 AI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두드러졌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AI 정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오브젠, 알체라, BI 매트리스, 시선 AI, 플리토, 삼성 SDS, DS 인베스트먼트 등 AI 챗봇, 챗GPT, 지능형 로봇 AI, 필요사 AI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일 대통령실 초대 AI 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AI 수석은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되는 직책으로 이 대통령의 AI 3대 강국 도약 공약을 체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특히 대선 공약인 AI 투자 100조 원 시대 실현 방안으로 펀드 등 투자 로드맵 10만 명 인재 양성, AI 데이터 센터 대규모 구축 등을 지휘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예상을 깬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 수석이 일찍부터 소버린 AI를 추천한 것이 낙점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온전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글로벌 전력 부족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효성중공업, 비츠로테크, LS일렉트릭, 제롱전기, 산일전기, LS, EN코리아, 우리기술, DLENC,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등 전력설비, 원자력 발전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들은 에너지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다가오는 전력 부족 시대에 대비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15일 데이터 플랫폼 환경 에이셀에 따르면 전격 용량 1000kV 이상 대형 변압기의 대미 수출 금액이 이달 1일에서 10일 2,707만 달러 약 37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0%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4월은 109%, 5월은 297%등 크게 확대되는 추세로 이는 현지 데이터 센터 건설품과 노후 전력망 인프라 대책 수요가 이어진 결과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또 SK그룹이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 앱 서비스와 손잡고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울산시에 지어지는데 100메가와트급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전용 설비를 갖춘 AI 인프라가 국내 최초이며 약 6만 장의 GPU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방산 이스라엘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여파가 지속되면서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원, SK가스, 대성에너지, GSE 등 LPG, 세일가스, 도시가스 테마, 그리고 하나시스템, EM코리아, 우리기술, 비츠로테크, S&T모티브, 하나 등 방산주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지난 13일 작정명 사자들의 나라를 가동하고 이란의 군 및 군과 핵시설 수십 곳을 목표로 공습했습니다. 공습 직후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을 선제 공격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스라엘 전역에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사흘째인 15일까지도 양측이 대낮에 상대국 대도시 도심을 직접 겨냥한 공습을 주고받으며 충돌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한복판이 정오에 폭격당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이란도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향해 미사일을 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의 원유 및 석유가 통과하고 이는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2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한편 지난 13일 마감한 WTI는 7.16% 급등하면서 72.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STO 토큰증권은 전자결제 관련 종목도 상승했는데요. 미국의 올마트와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IT센 글로벌, 키움증권, 한국정보인증, 갤럭시아 머니터리, T사이언티픽, 다우데이터, 이스트소프트, 코나와이 등 STO 토큰증권 발행, 전자결제, 보안주, 핀테크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지난 14일 위스트리트저널 WSJ에 따르면 미 유통업체인 올마트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은행 및 신용카드에 기반한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을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는 논의 초기 단계로 정해져 있고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통업체에도 익스피디아 그룹과 항공사 등 여행 분야의 대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논의를 진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WSJ는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주도하는 가맹적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고 전했으며 업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틀이 마련되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반 화폐 대신 결제 송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에 착수한 상태로 한국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을 잃지 않으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 기본법 최대 수혜주로 보안 솔루션 업체들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주사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 민생 입법 1순위 언급 소식이 나오면서 HD현대, 하나, 코롱, 두산, LS, HS 효성, 네오이즈 홀딩스, GSPLL 등 지주사 테마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일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 구성을 완료. 원내 운영수석 대표 원조 친명계 모임 7인의 출신의 재선 의원들과 함께 그러면서 이 김 원내대표가 전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 원내대표단 인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을 민생 법안 중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며 민생 법안 처리를 전담하기에 민생 부대표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여러 쟁점이 부딪히고 있지만 상법은 코스피 5천 시대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동 가능성에 조선 알래스카 LNG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세진중공업, K옵스피, 오리엔탈중공 등 조선기자재, 동양철과 넥스틸, 한일정강, 대동스틸,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철강 중소형 관광업체, LNG 등 알래스카 LNG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자 이날 출국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회의 기간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전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10여일 만에 G7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간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르며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참석을 계기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의무를 다하면서 한국과 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과의 양자회담은 17일 현지 시간으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확대 세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확대 세션은 G7 멤버뿐 아니라 초청국까지 참석한 회의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열릴 경우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실장은 양자회담을 통해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주요국과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통상 무역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다만 양자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미일과 실무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래 등이 급증하고 상법 지배구조 개편 소외 기대감에 증권 종목도 상승을 했습니다. 키움증권, 상상해증권, 한양증권,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증권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증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거래대금과 거래대금 급증, 상법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이 증권법 전반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줄 동력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의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지역화폐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코나와이, 갤럭시아 모니터리, 쿠콘 등이 쿠콘 등이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내수와 민생 경기를 회복을 위해 1인당 최대 40만 원대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 경정 예산을 조만간 마련해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산불 등 재난 대응과 통상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난달 1일 편성된 13조 8천억 원의 필수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추경으로 전국 지자체의 지역 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액을 5천억 이상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도 2차 추경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은 정부는 20조 원대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대통령실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주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25만 원에서 35만 원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지급 대상을 더 세분해서 취약계층에 대해 많게는 4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층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 우크라이나 제건 건설기계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아이톡시 현대건설, HD 현대건설기계, SY 슈틸텍, 현대 에버다임, 전진건설로봇 등 우크라이나 제건 건설기계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남이 상상될지도 주목되고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에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오게 되면 이 대통령과의 조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회에 따라서 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G7 의장국인 캐나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건설 대표주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DLENC,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등 건설 대표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서울 집값이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데 이어서 정책 수혜 기대까지 예상되면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 인바운드 피부 시술 고성장 지속 속에 미용기기 보톡스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파마리서치, 동방메디칼, 휴젤, 휴메딕스, 원텍 등 미용기기 보톡스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61% 지수가 급락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마이크론, TSE, DB하이텍, 두산 테스나 등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 고조에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61%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수 반대에 이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수백 기를 발사하면서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의 샘플 공급을 앞두면서 SK 하이닉스도 HBM4 출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현재 루빈 샘플에 탑재될 HBM4 일부 물량이 소량 성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마이크론도 최근 엔비디아의 HBM4 샘플을 납품하며 추격에 나섰지만 초도 물량은 SK 하이닉스가 상당수 가져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이 소식에 의해서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미국 판매 급감 소식에 2차 전지 전기차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 테슬라가 유럽 판매가 반토막 난 데 이어서 미국 판매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사울라 테슬라 전기차 등록 수가 16% 감소한 39,913대, 또 제너럴 GM은 전기차 등록이 전년 대비 215% 급증했고, 테슬라 불매운동 영향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테슬라 대신 GM의 전기차를 선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